안녕하세요. 운영체제 일주일 교시.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뭔지는 아시죠? 운영체제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거에 대표적인 거, 우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많이 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쓰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운영체제가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모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러한 운영체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삼성에서 주로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있고요. 우리 iOS에서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iOS, 여기서는 그냥 iOS라고 이름을 줬어요. OS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이니셜, 그러니까 첫 문자를 만들어서 쓴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OS 이렇게 돼 있죠. 운영체제는 말 그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에 또는 노트북에 또는 스마트폰에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부팅돼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PC용 운영체제가 있고요, 모바일용 운영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PC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데스크탑, 집에서 쓰는 아니면 학교에서 쓰는 이런 컴퓨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가 가장 많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맥킨토시, 옛날에는 애플사에서 만들어진 애플 OS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애플이 회사를 좀 크게 운영하면서 컴퓨터 분야를 독립적으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풀네임은 맥킨토시예요. 맥킨토시 OS라고 해서 맥 OS라고 하죠. 이거 말고도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서버용 운영체제로는 유닉스라든지 리눅스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용 운영체제라고 그랬죠. 모바일용 운영체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 또는 태블릿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iOS하고 지금 안드로이드 이 두 개가 대표가 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지금 iOS하고 안드로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운영체제가 들어가면서 이거 외에 또 무엇이 있냐면 임베디드 운영체제라고 해서 임베디드라는 것은 내포하다, 포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장비,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외에 어떤 전자장비가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냉장고 있죠. 냉장고 안에도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온도 조절이 되죠. 그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임베디드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 또 뭐 있어요? 청소 로봇. 청소를 해주는 로봇이 있죠. 그래서 거기도 뭐 벽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몇 도 꺾어서 가라. 이렇게 미리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전자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체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임베디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CPU의 성능이 낮고 메모리 크기가 작은 시스템에 내장되도록 만든 운영체제. 그러니까 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처럼 다양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기능만 해요. 전기밥솥,
예, 우리가 죽을 만든다. 그럼 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죽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기능, 정해진 기능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인베디드 운영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코인 Q5라든지 빌립 X2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체제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이런 거 있죠. 컴퓨터의 형식을 띄운 거는 실제 1960년대 이후에요. 그 전에는 컴퓨터라기보다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940년대 굉장히 오래됐죠. 초기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계산기 뭐 이런 쪽이 더 맞을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날의 이런 컴퓨터 게임하고 문서 작성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계산하는 데 주로 쓰였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장치 자체를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진공관이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작동하게 해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장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후에 이제 1950년대에 들면서 단순한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일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IBM 7010, IBM의 700 시리즈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운영체제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단순한 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다중 프로그램,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게 1964년에 IBM의 360 시리즈가 있어요. 360 시리즈가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냉장고 크기보다 좀 더 큰 이런 타평 냉장고 크기만한 이런 두 개짜리 정도가 되는 이런 걸 정도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붙여져 있는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진 게 이제 IBM 3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 만들어낸 게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울 수 있는 멀티 프로그래밍 기능이에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이거 외에도 시분할, 시간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속도하고 사람이 인지하는 속도의 차이점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이 인지해서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눈 한번 깜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1초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릴 수 있나 하지만 우리는 1초에 100번 눈 깜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컴퓨터는요, 실제 이 파형을 나타내는 클럭이라 그러죠. 클럭, 실행할 수 있는 클럭이 1초에 지금 뭐 1960년대는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30억 개 정도의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해요? 시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할당해줘요. 이렇게 해주는 걸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멀티 프로세싱 개념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멀티 모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일반화돼서 나오기 시작한 게,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게 196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발전되죠. 시간이 흐르면 더 발전되죠. 그게 바로 1970년도에 다중모드 시분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시분할 처리, 실시간 처리, 이런 방식이 일반화돼. 일괄 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시간을 분할해서 하는 건 여러 개의 작업을
시간을 나눠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0.1초. 10개의 작업이 있으면 0.1, 0.1, 0.1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0.1초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뭐예요? 실시간. 우리가 이제 모아서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는 순간에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처리. 이런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통신이 있죠. 통신에서 가장 일반화된 게 이더넷 표준이에요. 통신 기법의 가장 기본이 이더넷이에요. 그래서 통신할 때 쓰이는 이더넷이 표준화돼서 실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바일 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회사 아니면 학교 이런 데 가면은요, 인터넷 쓰죠. 근데 무선 인터넷 쓰죠. 요즘에는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와이파이 존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이때 표준으로 정해져서 발전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속도가 늦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 기능이 많이 발전돼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신이 되다 보면 해킹이 들어옵니다. 해킹. 누군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가져가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제 보안 문제하고 암호화의 필요성이 1970년대에 처음 대두가 돼요. 아직까지도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이후에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 서버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실질적으로 부산, 광주, 뭐 강원도 이런 데 골고루 나눠져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돼요? 실질적으로 공장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각 지역의 지사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지사들하고 서로 연결해서 하려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늦어. 이 당시만 해도 통신 속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서버를 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활용,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병렬 계산. 순차 처리하는 거는 하나 끝나야 다음 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같이 계산하면 어때요? 처리가 굉장히 빠르겠죠. 이거 외에도 분산 계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서버를 여러 개를 두고 나누어서 계산해서 모아서 처리하면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인 병렬 계산하고 분산 계산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1990년대죠.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게 윈도우 95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운영체제. 윈도우 95가 그래픽 환경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다 텍스트 환경이었는데 GUI, 여기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GUI라고 합니다. 그래픽 환경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우스만 가지고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보급이 되고 빠르게 발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C용 운영체제,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윈도우 계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계열하고 애플사의 맥킨토시로 이제 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애플이라 그랬어요. 애플. 지금은 이제 사업단을 분리해서 애플은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맥킨토시는 컴퓨터 쪽으로만 가고 있죠. 그래서 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서버용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닉스나 리눅스가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갖춰져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2000년대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당연히 핸드폰이죠. 핸드폰.
물론 지금처럼 스마트폰 개념은 아니지만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 초창기에는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정도만 주고받았지만 이게 더 발전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속도도 빨리 요구가 돼요. 이게 64비트 운영체제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주는 64비트 CPU와 호환되는 64비트 운영체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오늘날에 64비트 컴퓨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앞에서 전체적인 걸 정리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여기부터는 좀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초창기 컴퓨터가 1940년대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말 그대로 진공관에 의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공관이라는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전력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있죠, 집에서 쓰는 PC, 퍼스널 컴퓨터, 이거의 기능에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만 분의 1? 그런데 이 벽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이렇게 굉장히 크죠. 이게 다 진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벽면을 다, 큰 건물에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10,000분의 1의 성능도 안 됐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초창기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어떤 상징적인 게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컴퓨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애니악을 좀 보면요, 애니악은 최초의 컴퓨터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백열전구와 같은 모양의 진공관, 백열전구는 아니지만 진공관이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진공관이 켜지면 1, 꺼지면 0. 이게 뭐예요? 컴퓨터가 이진값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0 또는 1의 값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죠. 이걸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선을 연결해서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하드 와이어링, 와이어 선을 연결한다는 말이죠. 와이어링 방식으로 동작했고 운영체제는 이 당시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OMR 카드라고 들어보셨죠? 초창기에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카드 청공기를 이용해서 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어떤 시험을 보나요? 입사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입시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해가줘야죠. 그게 바로 이때 청공카드 시스템에 의해서 돼 있는 거예요. 값하고 답을 이렇게 구멍 뚫어서 내가 한 거랑 딱 비춰서 빛을 딱 쏘이면 어떻게 돼요? 구멍 뚫린 곳에 값이 있으면은 맞는 거, 없으면은 틀린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1950년대에 만들어진 걸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공카드 리더를 입력 장치로 라인 프린터를 출력 장치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청공카드는 OMR 카드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쓰인 게 지금까지 쓰인다는 거는 뭐요? 그만큼 획기적이었다.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 개개인한테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는 청공카드라든지 라인 프린터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 오면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을 보면은 100만 명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봤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한 사람의 400문제를 풀었다. 그럼 100만 명에 공을 2개 붙이면 100만, 1000만, 억, 4억 개의 답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4억 개의 답을 처리해서 누가 1등인지 누가 꽁치인지, 그 다음에 점수는 몇 점인지 이걸 나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괄 처리, 그걸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일괄 작업 시스템 또는 일괄 처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공카드를 다 모아서 이것을 한꺼번에 카드 리더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쫙 읽어드리면서 값이 자동으로 나오게, 물론 빛을 통해서 쫙 뿌려주면 어때요? 천공대인 곳에 값이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운영체제의 상주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이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 어떻게 처리됐나 이거 보시면요,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OMR 카드가 돼요. 이것을 수집해 다 모아 가지고 분류해요. 예, 뭐 국어, 영어, 수학 서로 틀리잖아요. A면 A, B면 B, 뭐 이렇게 서로 분리해가지고 답이 서로 틀릴 거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컴퓨터에서 이것을 파일로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카드 리더기로 쫙 읽으면 파일화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값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한 달 후에 어떻게 돼요? 알려주죠. 내 점수가 얼마 나오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능 처리하면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보통 답을 체크하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죠? 예, 실질적으로는요, 여기까지 모으는 데가 힘든 거예요. 파일로 만들어지면요, 파일로 카드 리더기를 통해서 파일로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에다 넣고 엔터 치는 순간에 1등에서부터 꽁치까지 다 점수가 나오고 순위도 먹여져요. 그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10초도 안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예, 1960년대 들어서 이제 키보드와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하면은 그 결과를 모니터를 보면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대화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화형 시스템의 등장으로 문서 편집기, 게임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0년대도 이게 예전에는 천천히 발전했지만 이때는 이제 빠르게 발전하니까 초반기, 중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분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년대 초반에는 주로 대화형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대화형 어떻게 말을 해요. 바로 한다는 건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스피치. 그래서 말을 하면 음성인식, 물론 이 당시에는요 아주 기초적인 것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연어 이해, 그래서 대화 관리, 음성,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 60년대는 여기까지 나가기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생성해 놨어요. 그런데 이때 시스템이 너무 약하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알고리즘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이 당시에 나오긴 하지만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자, 그 후에 이제 60년대 들어서서 다중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컴퓨터 하나에 여러 창을 띄워서 쓰잖아요.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창 하나만 띄워서 쓰나요? 네, 원래는 이제 창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원래의 의미는 워크시트, 작업 공간이에요. 작업 공간. 창 하나가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CPU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었다, 개발이 되었다,
이게 1960년대 후반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가능한 일괄 작업 시스템에 비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니까 효율성이 뛰어났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뛰어났다. 시간을 분할해서 하는 방법 때문에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CPU 사용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여러 작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C 분할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나눠줘서 처리해요. CPU의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 작업, 프로그램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작업에 시간을 할당해서 처리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요, C분할 시스템이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CPU의 시간을 잘게 쪼개서 여러 작업에 나눠줌으로써 모든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작업에 각각 시간을 0.1초씩 이렇게 나눠주면은 10개 돌아오면 1초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었다. 그래서 처리하고 다시 오면 10개 작업이 동시에 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순차 처리예요. 순차 처리지만 동시처럼 보일 정도로 CPU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잘게 나눠진 시간 한 조각을 타임 슬라이스 또는 타임 퀀텀이라고 했다. 이건 이제 용어니까 그냥 요즘엔 많이 퀀텀이라는 용어보다는 타임 슬라이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조각씩 나눴다. 슬라이스는 알죠? 얇게 자르는 걸 슬라이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타임 슬라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대부분 C분할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오면요, 순차 길이 하나니까, 회선이 하나니까 당연히 1번 프로그램 끝내야 2번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에선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걸 각각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스레드라고 하는데 나중에 스레드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해주는 스레드가 있어요. 일종의 처리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스레드, 2번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스레드, 이렇게 해서 처리기가 있어가지고 처리되는데 들어오고 유효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기 들어오는 건 결국에 어떻게 돼요? P1, P2, P1이 한 칸씩 떨어져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P2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 작업은 여기는 들어왔다 유효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이 없게 만들어서 동시에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좀 좋아지겠죠.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면요, 같은 건데 순차 처리했을 땐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비해서 동시에 두 개만 이제 돌린 거예요. 프로그램 2개만 돌렸을 때 끝나는 시간이 여기죠. 이만큼을 세이브 시킨 거죠. 그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게 C분할 시스템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제 1970년대 됐어요. 70년대 되면서 분산 시스템이 개발이 됩니다. 분산 시스템은 이게 이제 분산 시스템이 왜 나오게 됐냐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지사들이 각 지역에 있어. 공장도 있고 판매처도 있고 막 이렇게 지사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강원도,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막 다 분산이 돼 있어. 그럼 이걸 연결해서 쓰려니까 네트워크 속도가 늦은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인터넷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역에다가 서버를 각각 이렇게 분산해서 놓자.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보내자. 어디로? 서울 본사로. 그럼 서울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처리는 그 지역에서 하니까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모아서 보는데 모아서 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안 보내더라도 나중에 하루에 정리된 걸 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 속도가 늦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1970년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 통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엔 늦었지만 점점 이제 빨라지기 시작한 게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작업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하고 의뢰를 받아서 요청에 응답하는 서버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웹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클라이언트 앤 서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보통 클라이언트는 무엇이냐면 개인이 쓰는 PC들이 대부분 클라이언트예요. 여기 보면은 PC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 랩탑, 뭐 같은 개념이죠. 랩탑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거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서버에다가 넣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쓰는 이런 방법이 우리가 클라이언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우리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부서가 4사람이 있는데 A라는 우리 학생을 관리해 주는 부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 수가 4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39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퇴를 했어요. 그럼 38명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자퇴했으니까 자퇴한 39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간 사람까지 빼서 38명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성적을 처리하는 게 맞나? 이런 것을 각자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서버에다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면 어때요? 동일한 값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쓰던 방식.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까지도 적용해서 쓰는 게 클라이언트 및 서버 시스템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2P. P2P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도 하고 피어 투 피어라고도 합니다. 용어는 뭐 같은 의미로 포인트, 점 대 점, 한 각각을 점이라고 본 거예요. 점 대 점으로 1대1 관계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 1대1, 여기서도 1대1,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1대1 관계인 경우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때 우리는 P2P라 그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단점인 서버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사용자를 직접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P2P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냅스터에서 MP3 시스템 공유하는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할 때 현재 메신저 또는 트렌트 시스템에서 적용해서 쓰고 있죠. 1대1로. 여러분들 어떤 음악 같은 거 받을 때 1대1로 받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게 대부분 이런 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P2P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신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메신저는 뭐예요? 문자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데 P2P 기술은 불법 소프트웨어 기술 규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다가 메신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발전이 빠르게 됐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동시에 채팅을 하고 파일을 주고받는 메신저 시스템은 P2P 기술을 이용하면서 서버의 부하 없이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발전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메신저 프로그램 많이 쓰죠? 그렇지만 1대1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아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얘는 뭐 말 그대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10명에게
데이터를 받는다면 한 명에게 데이터를 받을 때보다 속도가 10분의 1이니까 10배, 10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10명에게 데이터를 받는 것보다 한 명에게 데이터를 받으면 전체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한테 받으면 10명한테 받는 것보다 10배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도중에 한두 명이 프로그램을 중단해도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그리드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드 컴퓨팅이 기반이 돼서 하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를 모든 사람이 다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다 서버를 놓고 거기에 가져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회사 서버를 놓고 원격으로 돌아다니면서 장비,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원격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간만큼 컴퓨터를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컴퓨팅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를 묶어서 대용량의 컴퓨터 풀을 구성하고 이를 원격지에서 연결해서 대용량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환경을 서로 연결해 준다. 그리드, 그물망 같은 걸 그리드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환경을 통합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나 줘요. 그러면 뭐예요? 소프트 애저 서비스. 하나의 소프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버에다 놓고 같이 쓰면 좋겠죠. 이런 기능이 필요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죠. 이거 외에도 CPU 관리, 저장소 관리, 보안,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사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전돼서 이제 오늘날에는 클라우드라는 말은 구름이라는 말이에요. 구름인데 구름에 뭐가 있어요? 내 컴퓨터가 있어요.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같은 데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이버의 서버를 여러분들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메일은 내 컴퓨터가 아닌데도 이메일 서버를 쓰죠. 거기다 자료를 올려놓고 쓰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서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내 컴퓨터는 아니지만 정보를 거기다 올려놔도 다른 사람이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 모르면 접근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이제 구름이라고 해서 보통 왜 구름이라고 했냐면 인터넷은 그 구조가 그 내부 구조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강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물에다가 통신 기술을 연결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쓰는 거. 우리가 이제 전철 또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전철역까지 걸어서 5분인데 전철이 뭐 서울 시내 같으면 자주 오지만 아주 좀 외곽에 있으면은 15분에 한 대씩 온다.
그럼 가서 기다리니까 그 시간 맞춰서 갈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들, 이런 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카, 에너지를 제어하는 스마트 그리드, 공공기물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 또는 사물 인터넷을 응용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이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걸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뭐 이거 사물 인터넷 개념도는 앞으로는 이런 거예요. 스마트카,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무인카, 지금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스마트카, 무인 자동차예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위치만 음성으로 인식시켜 놓으면 그 위치까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사물 인터넷 개념이죠. 아직까지 이제 발전 중에 있는 것이다. 원격으로 내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이제 수도 검침, 전기 검침, 가스 검침 이렇게 오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원격으로 그 장비에 설치해 놓고 연결해 놓고 해주면 어때요? 원격에서 A라는 집에서 올해 이번 달 전기요금은 얼마, 뭐 이렇게 딱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원격 검침 시스템. 이거 외에도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건강, 지금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전문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연결해서 내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혈당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이런 거가 수시로 전달돼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언제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살겠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비유해서 이제 쓴 건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은 웨이터가 그 음식을 주방에 알려주고 손님은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게 되죠. 손님이 멋대로 주방 기구를 만지거나 조리를 하면 주방이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일종의 뭐가 되냐면 운영체제의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내가 하드웨어를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운영체제한테 명령을 주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알려주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자들이 각종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하드웨어에 전달해서 하드웨어가 처리된 결과를 다시 보내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를 보면 정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프로세스라고 해서 운영체제의 역할 중에 프로세스, 처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운영체제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실행되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프로세스,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 상태, 그래서 실행 준비 상태, 대기 상태, 이렇게 구분이 돼요. 프로세스의 실행하고 있는 상태,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뭔가 먼저 처리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어때요? 대기해야죠. 대기 상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시스템 내부의 각 프로세스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특정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나중에 프로세스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 관리, 어떤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세서 부분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는 메모리죠. 메모리인데 메모리에는 크게 두 파트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게 있어요? 메인 메모리, 보조 메모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기억장치 하면요, 메인 메모리를 주로 얘기합니다. 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로 얘기한다. 이것도 이제 추후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관리는 우리 컴퓨터 내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CPU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CPU의 스케줄링 과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엇을 우선으로 할 거냐, 뭐를 먼저 처리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메모리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변 입력 장치, 뭐 키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역할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대부분은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장성 있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운영체제가 해주는 목표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판단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부터 안정성, 그 다음에 확장성과 편리성을 갖추어야만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